네, 그럼 학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간호과 부장선생님 최유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학과 소개를 맡은 간호과 교사 최유경입니다. 제가 간호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간호라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AI 시대에 또 인구 노령화와 맞물리면서 그 간호 분야에 대한 그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봇이 수술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환자를 돌보는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가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 간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분야의 직업이 미래에도 유망한 직업이라고 상위권에 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 간호과를 만약에 졸업한다면 간호조무사로 바로 취업하거나 또는 뭐 보건의료 관련 대학에 진학해서 면허증을 취득하고 간호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간호과 하면 전국 특성화고 선도학교다 이런 말이 따라 붙거든요. 아마 입학하시면 더 잘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전국에 간호과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6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기는 간호학과들이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과 실습실 등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간호과의 교육 수준이 되게 높고 전문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호과 교육과정 특성상 교육과정은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관할하고 또 저희는 병원 실습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랑도 긴밀하게 연결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담당 연구관들과 직접 소통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뭐 제도들, 법들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간호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특성화고 간호과에서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지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정평가를 받으면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인증을 획득하는 건데요. 이게 한번 지정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뭐 교육환경, 뭐 교사 아니면 실습기관 등 다양한 방면을 평가해서 재지정받거나 취소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 지정평가 시작한 이래로 2주기 연속 인증을 획득하고 지금도 꾸준하게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 학생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보건직 공무원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보건직 공무원 전형에 특성하고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 직업을 꿈꾸고 저희 학교에 입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저희 학교에서 한 해에 4명이 한꺼번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종로구청, 종로보건소, 양천구청 등에서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7급까지 승진한 사례를 저희 학교의 소식으로 알려오고 있습니다. 또 이따가 실습실 한번 올라가 보실 텐데요. 저희 학교 실습실이 최근 병원 환경과 되게 유사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언제라도 병원에서 실습 바로 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실습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학년 3개년 동안 학년별로 맞춤형 전공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이 교육 과정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저희 간호과를 입학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학년 때부터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습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성으로 인정받은 병원들로만 협약을 맺어가지고 학교 수업과 연계해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교육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 국영수, 한국사 똑같이 배우고 전문 교과목을 배우고 있거든요. 보시면 1학년 때에는 인체구조와 기능, 기초간호, 임상실무 등 기본 교과목을 배우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기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실습을 나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실기 수업 위주로 수업을 하고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의료심사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학년 때에는 저희가 국가고시를 대비를 우선 하다가 2학기 때 초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응시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부여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인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고등학생 수준에서 가장 높은 장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면 졸업하기 전에 바로 취업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내가 뭐 취업을 바로 원하지 않는다 하면 대학에 가서도 이 자격증으로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기도 하고 용돈을 벌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일찍 자립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내가 당장 이 자격증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언제라도 활용 가능한 아주 좋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점제 교육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점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학교 때 무슨 수강 신청하는 과목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우리가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간호과에서는 2학년 때와 3학년 때 간호 전공 심화 코스, 이건 이론을 위주로 하는 과목인 거고, 실무 심화 코스는 이제 실기 수업을 중점으로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 외에 뭐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코스를 운영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운영했던 학점제 교육과정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로를 위주로 한 그 간호 심화 코스가 있고요. 또 실기 수업 위주인 응급구조 코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병원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응시하려면 여러분들이 병원 실습을 필수로 나가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료법에도 고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론은 740시간 이상 이수, 병원 실습은 7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2학년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실습을 이제 방학 없이 실습을 하지만 그 실습이 끝나고 오면은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학생들이 이제 병원 실습의 뭐 성실함, 뭐 규칙, 또 이제 내가 전문 간호인이라는 이제 책임감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면서 되게 많이 성장한다는 얘기를 매년 선생님들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보기 직전에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교가 10년 넘었는데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최다 합격률을 10년 연속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병원 실습 중에는 간호과 교사들이 순회 지도를 그 주마다 일정하게 나가고 있어서 실습 중에 학생들의 고충 사항이나 개선점을 파악해서 학생들이 좀 더 질 높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촛불의식은 이제 간호과 2학년 학생들이 병원 실습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윤리의식이나 사명감 다지고 나가는 행사인 거고요. 전교생들과 학부모님도 같이 자리하셔서 빛내주고 계십니다. 그 학교 안에 동아리가 여러 있는데, 간호과만의 동아리로는 간호과 봉사 동아리, 또 보건직 공무원반 운영하면서 그 과내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희망자가 있다면 의무부사관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간호과만의 행사로는 뭐 간호 골든벨, 간호 기능 경진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전문 지식이나 뭐 팀워크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간호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제 과내 결속감이나 뭐 협동심, 우애 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간호과 사제의 동행 체험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또 학간의 만족감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이 해주는 조언보다 바로 윗 선배들, 또 졸업한 선배들이 들려주는 진로나 진학 체험이 학생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시로 졸업생이 들려주는 진로식 진학 특강을 열어서 학생들의 궁금증도 해소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따 실습실은 학과 설명이 끝나고 한번 둘러보는 시간 같이 가지실 거고요. 더 많이 궁금해하실 진로 진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졸업생들은 되게 사진에 동의를 얻어서 몇 명만 실었고요. 이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뭐 일산병원이라든지 그 목동, 이대 목동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입니다. 또 간호조무사로 바로 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또 안과 수술진 팀장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바로 여기 발산역의 이대 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년 졸업생입니다. 여기 또 실치는 못했지만 그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고 해서 일단 졸업하고 취업을 1년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후진학 제도를 통해서 대학교를 간 친구도 있고요. 그 외에도 보건직 공무원, 공기업, 또 이렇게 은행권에서도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리치료사, 또 의무부사관, 또 전에는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다가 지금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졸업생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진학 현황입니다. 최근에 성신여대 바이오생명공학과 특성화 전형으로 입학한 친구 있고요. 또 경희대 간호학과 졸업하고 교직이수까지 한 다음에 지금 보건교사 준비 중인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여자간호대, 해전대, 화성, 의과학대, 경인여대 등 수도권 간호학과에 80% 이상 진학하고 있고요. 간호학과가 아니라면 보건의료 계열, 치유생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다양한 보건의료 계열에 진학해서 면허증을 따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교사를 준비 중인 그 본교 졸업생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고민이겠지만 저 또한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나는 미래에 무슨 직업을 가질지 고민이 많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중학교로 홍보하러 오신 선배님들께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라는 직업, 그 외에 병원에서 일하는 직군과 여러 진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직군들은 사람들을 도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종이기에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는 시기에 남들보다 일찍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병원 실습과 간호라는 학문을 배움으로써 그러한 경험과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병원 실습을 통해 의료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제가 그러한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자신의 정체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에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던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으며 보건교사가 하는 일과 보건교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건교사는 단순히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만 하는 것이 아닌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을 위해 건강계획을 수립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며 한 사람이 또 전교생과 교직원, 더 나아가 보건교육을 통해 그 가족분들에게 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에 온 덕분에 저의 진로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학교에 오셔서 많은 기회를 접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따 과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왕수희 선생님께서 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곡보건경기고등학교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전공 담당 왕수희입니다. 먼저 저희 학과 소개에 앞서서 저희 학과 친구들이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한다고 좀 릴스를 간단하게 제작해 봤는데 릴스를 보시고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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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시 페이스 센티 내가 하는 말 vs 엄마가 듣는 말. 엄마, 나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가고 싶어. 엄마, 나 성공하고 싶어. 엄마, 나 화보경 합격했어.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엄마, 나 학교에서 방과후 신청하래. 엄마, 나 학교에서 입시학원비 줄여준대. 엄마, 오늘 특강이라 늦게 끝난대. 엄마, 나 전문가로 양성해준대. 네, 저희 친구들이 짧은 시간을 쪼개서 방과후 시간 때 이제 과를 홍보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과는 말 그대로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년 여쭤보는 건데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하면은 뭐 유튜버,
혹은 뭐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 혹은 뭐 틱토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콘텐츠라는 다양한 위치에 서 있는 시대에 있거든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혹은 이제 뭐 유튜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루 창의적인 예술인을 양성하고 또 그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현 시대에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발맞춰서 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시계마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을 정도로 저희에게는 이제는 디지털 혹은 콘텐츠가 빠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발맞춰서 저희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이 창의적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술을 표현할 때 파인아트와 팝아트를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립니다. 팝아트는 저희가 말 그대로 유흥, 재미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 말해서 TV에서 볼 수 있는 예능 이런 것들 혹은 스포츠 이런 것들을 팝아트라고 할 수가 있고 파인아트는 순수 예술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미술, 음악 뭐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 이 현 시대에는 파인아트와 팝아트의 개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가 너무나도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에 무용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발레 혹은 한국 무용 선을 따라서 이쁘게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새 또 엠넷에서는 무용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콘텐츠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용 그런 순수 예술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팝아트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콘텐츠 크리에이터과는 예술의 다양성 그리고 또 직업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서서 간호과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간호에 만약에 관심이 많으면 간호 콘텐츠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뷰티에 관심 있으면 뷰티 콘텐츠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생활에서 혹은 본인이 흥미에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좀 양성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로 설명드리면 콘텐츠와 연기와 영화 이렇게 세 분야로 저희는 크게 나눠서 이제 진학 지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인력 그래서 창의적인 예술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예술을 한다라고 하면 예고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은 예고에서만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특성화에 맞는 그 특별히 또 특화되어 있는 그 직업군에서 우리가 특별한 예술인을 양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양한 MOU를 체결을 통해서 이제 실기를 활성화했고 저희는 직업을 선택해서 뭐 직업으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대입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과가 무궁히 많은 지금 이 시대에서 순수 예술과 창의성을 조금 더 발현할 수 있게끔 3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순수예술과 창의예술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또 대학의 입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학과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와 연기, 영화예술과 또 대학 입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전체적인 기초적인 전반적인 전공을 두루 다 배웁니다. 연기, 뭐 영화, 그 다음에 컨텐츠. 이 세 가지를 두루 배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합니다. 또 2학년 때는 그 세 가지 전공을 전공 심화로서 더욱더 심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진로를 좀 고민을 해보고 진로의 고민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시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아까 사교육 없는 그리고 원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학부모님들과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앵글 구조를 만듭니다.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1대1 상담을 하고 학생과 1대1 상담을 하여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또 단독적으로 고민 상담을 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학교 생활이라든지 입시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소통을 잘 안 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데 부모님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를 하고 또 바깥에서 사교육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사교육을 학교에서 공교육 안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장점을 많이 마련해 놓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는
1학년부터는 기초적인 전문적인 이제 예술 과정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심화 과정을 배움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걸맞을 수 있게끔 기본 소양도 가르칠 수 있게끔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이제 과목도 넣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까지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과군을 배우고요. 3학년 때는 학과내 선택 교과목을 배웁니다. 그래서 선택한 과목 내에서 본인들이 전공 실기를 더욱더 심화시켜서 대학 입시까지 연계할 수 있을 정도로 방과 후와 연계하여서 실기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앞에 이제 사진 같은 게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영화 워크숍 실습도 하고요, 연극 제작 실습도 하고요, 현장 공연 관람을 하는데 보통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실기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방학 때 공연 준비를 해서 학기 초에 실제로 이제 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관람을 하러 보러 옵니다. 그럼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제가 한 번의 공연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어떠하게 연기를 하고 어떠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어떠한 영화의 촬영 현장에 가는지 실질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선생님이 실기 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현장감을 북돋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동아리 활동도 있지만은 저희 학과에서 뭐 연극 제작도 하기도 하고 영화 제작도 하기도 하고 공모전 준비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동아리로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공 심화와 또 교과 과정을 통하여서 같이 아이들이 흥미가 있는 것들을 같이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시 이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자랑거리 하나는 저희가 올해 이제 1학년 친구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연기 수업을 하다가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같이 의견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치유예술제라는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제가 있는데 고등부는 저희밖에 없었어요. 다 일반인부였는데 작품상이 단체상으로 말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고등부 처음 도전해서 단체상을 받은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때쯤 한번 박수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렇게 작품상을 받아서 또 우리 친구들이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대 컨텐츠라는 부분도 정복을 해서 더욱더 기운이 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좋은 사례로 또 자랑 아닌 자랑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교육 없는 원포인트 이제 원스톱 입시입니다. 저희가 연극영화학과 입시 혹은 콘텐츠 입시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학을 전형을 준비할 때 연극영화학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문계에서도 보면요, 한 100명 기준으로 10명씩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고 적게는 5명 준비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예고는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많고 또 특성화고에서도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강사진들 이제 학교에 재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강사 선생님들이 와서 전공심화 수업도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 총괄을 대학에서 한 3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포인트적인 레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대학에 어디에 걸맞을 수 있는지 또 공부를 또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모든 좋은 연극영화과에 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의 현 상황과 현 실기 공유를 통하여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학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목표를 삼는 학교를 학부모님과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앵글 구조로 성립을 하여서 학교를 정하고 학교 합격자 배출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의 항상 말씀드리는 목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신입생 구성이 완료가 돼서 저희는 이제 온전하게 1, 2, 3학년이 있는 학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출발했었기 때문에 이제 3학년이 내년에 차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입시 경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바깥에서 큰 대형 학원 연기학원에서도 연극영화과 입시를 지도를 했었고 전임 강사로도 근무를 했었고 또 다른 예고에서도 강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서 입시 총괄도 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커리큘럼, 다양한 입시 제도 그리고 다양한 경력을 통하여서 합격자 배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계속 같은 선생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생님을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항상 또 새로운 선생님들을 궁금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인들을 초청을 해서 진로 체험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중3 친구들과 같이 함께 진로 체험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랑 MC 출신으로서 지금도 쇼호스트도 하고 MC도 하고 있는 아나운서 컨텐츠 특강을 했었고요. 또 그 전주에는 기상캐스터, 현직에서 지금 채널 A에서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는 캐스터가 와서 기상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 제작에 대한 특강을 해서 진로 체험도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 친구들 호응이 만족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컨텐츠 제작자, 영화 제작자, 우리 쇼박스가 아니라 쇼박스라고 우리 이 영화 보러 가면 그 제작사 있잖아요. 그 제작사에서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듀서가 와서 영화 컨텐츠는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진로 체험 많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내일은 또 이제 저희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 우리 친구들 유튜브에 관심 많고 틱톡 관심 많잖아요. 저희 학교도 우리 친구들 보면 쉬는 시간에 핸드폰 세워놓고 막 춤추고 릴스 찍고 그러는데 그런 유튜브나 틱톡에 대한 세계들을 가르쳐 주려고 내일도 강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학교 집에 돌아가는 길에 QR코드 화곡 보건경영고등학교 클릭하면 QR코드 있으니까 진로 체험 신청해서 한번 또 마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영화 배우, 뮤지컬 배우, 그다음에 파이널 진로 체험까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관심 가지고 다시 진로 체험 현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극제 이렇게 아까 참여한 거, 작품상 수상한 거, 단체 사진 찍은 거와 외부 공모제, 영화제 참여하는 사진들,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 탐방을 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막연하게 우리 친구들 다 누구나 이 대학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기도 한데 중학교 때는 다 그러니까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 대학이 여기 있고 이 대학에서는 이런 걸 배우고 이런 시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면서 점점 대학의 꿈을 가지면서 또 입시에 대한 또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OU를 이제 시작하여서 몇 업체랑 같이 몇 기관이랑 한 데는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꾸준히 MOU를 진행을 하고 또 예정인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장비 업체와 함께 MOU를 맺어서 최신 방송장비를 저희가 기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는 다른 특성화고랑은 한 번도 MOU를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MOU를 체결해서 교육적인 관련적인 프레임을 같이 공유하기로 업무를 협약을 하였고 또 류로 엔터테인먼트라고 틱토커나 유튜버들을 양성하는 제2대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대학이나 이런 입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거나 고3 때 자기는 바로 좀 진학을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매니지먼트와 연계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MOU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마냥 또 대학 또 여기 크리에이터과에 오면은 대학만 해가지고 날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는 자율성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 걱정은 잠시 내려두시고 컨텐츠 크리에이터과를 유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텐츠 크리에이터과 실습실은 편집실, 작품 참작 회의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실, 기자재실, 공연 실습실은 이제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최신식 실습실을 구성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저희 MOU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할 때 대학생들이 와서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장비들이 다 최신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은 정말 우리 학교에서 서울 소재권 학교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희 학과의 장비들은 최신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 개설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다 새 거예요. 새 거에서 또 받아보는 또 장점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컨텐츠과를 온다면 여러 실습을 할 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집실을 보시면은 최신식 아이맥을 보유했었기 때문에 학년별로 1인 1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이맥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본인 컴퓨터는 본인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디벗이라는 프로그램 우리 친구들 중3인데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희 디벗을 통해서도 수업과 연계해서 그리고 아이맥과 연계해서 모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면은 되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실습
재료를 가지고 수업을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품 창작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연극이나 영화나 뭐 매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기 작품 창작 회의실 보면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구도와 그리고 TV가 굉장히 큰 TV가 또 2대가 양옆으로 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각자 조별끼리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최신식 회의실도 장비해 놨고, 그 다음에 휴게실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피로에 지치거나 창작의 고통에 힘이 들면 휴게실에서 좀 쉬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실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본인이 1인 방송을 하고 싶다, 1인 콘텐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전에 장비 대여를 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저 부스에 들어가서 마음껏 본인의 창작 활동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창작 활동하는 것을 장려하고요. 그리고 방송실에서는 우리 실시간 프로그램 장비가 이제 설치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방송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광고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콘텐츠 제작되는 NCS 전문 교과 과정을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확실히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를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전혀 장비에 대해서 무서움이 없어요. 이렇게 좀 장비가 어떻게 보면 투박스럽게 찍혀 있을지 모르지만 아는 친구들은 딱 보면 알 겁니다. 이 장비들은 최신식 장비이고 또 이 장비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창의적인 예술인 육성하는 데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최신식 장비와 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수업과 방과후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크리에이터과에 오면은 좋은 장비와 좋은 실습을 통해서 우리 창의적인 예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까지 해가지고 총 4번의 진로 체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진로 체험 올 때마다 또 소정의 선물도 주고 토요일 날 오면 또 저희가 점심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 배고프지 않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QR코드 한번 체크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이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와서 진로 체험하면요, 한 번 오게 되고 2번 오게 되고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서 또 콘텐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와서 체험하라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궁금한 점은 이따가 학과 사무실 그 편집실 가서 Q&A 시간에 제가 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담당 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뷰티아트과 허윤 선생님께서 학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한 지 30분이 넘어가고 있죠. 지루하실 것 같은데 뷰티아트과를 조금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고 뷰티아트과에 궁금한 점은 밑에 내려가셔서 설명을 듣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뷰티아트과 전문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허윤성 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뷰티아트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 전문기술 습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용실 자주 가시죠? 거기서 파마도 하고요, 커트도 하고요, 뭐 샴푸도 받으시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직접 실습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학교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구청에 가지고 가시면 종합 면허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헤어를 전공하고 있다가도 메이크업이나 네일아트 창업을 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크게 4분야로 실습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실습실에 전문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실습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가실 헤어실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 규모에서 가장 큰 헤어 실습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도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특성화고등학교, 미용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할 때 가장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이거든요. 미용학원을 가게 되면 3개월에 보통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달라고 하고요. 뭐 서경대 입시반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성화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그런 자격증 따는 취득 비율이, 취득 그 금액이 많이 낮아지게 되고, 저희는 솔직히 그냥 가발 하나 정도
아이들이 구매를 하고 이제 실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구비가 되어 있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3학년 때요 필기 면제 과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 자격증이 총 5개가 있거든요. 그럼 3학년 때 본인이 혹시 필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땄어. 그러면 그때 국가에서 너는 3년 동안 특성화고등학교를 교육을 받았으니까 필기를 면제해줄게.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면제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6번째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제일 최근에 특강했던 그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원장님이신데 솔직히 저희도 현장에 있던 지가 좀 이제 한 7, 8년이 넘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에 솔직히 떨어질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 대표님들 모셔서 직접적으로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아이들이 동아리 전시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헤어스타일부터 메이크업, 네일, 그다음 연출, 주제 선정까지 모두 아이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가운데 지금 저희 애들 삼겹살 열심히 구워 먹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1박 2일로 금요일 날 학교 끝나서 특강 받고 헤어 실습실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노래 열심히 부르시다가 4층 피부실에서 하루 잤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랑 함께. 그래서 제가 직접 저녁에는 된장찌개도 끓여드렸고요. 아침에는 좀 간단하게 라면도 끓여드렸습니다.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런 모티브도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선생님들한테 배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이디어가 돼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총 4가지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헤어 과정이 특화되어 있었거든요. 자격증 자체가. 근데 제가 대학을 올라가고 하면서 좀 세분하게 나눠졌는데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각 과정에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업스타일하고 이용사가 나왔는데요. 업스타일은 저희가 2급까지, 3급, 2급, 1급이 있는데요. 2급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또 작년부터 갑자기 트렌드가 맨즈 헤어가 인기가 엄청 높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전문 미용실이 생길 만큼 이런 맨즈 헤어에 조금 특화된 게 있어서 올해부터 이용 수업도 좀 추가적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뷰티학과 특과를 잘 다시 보시게 되시면 먼저 이런 세분화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연말에 이제 교내 기능 경기 대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창작해보는 네일 아트라든지 뷰티 일러스트라든지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끼리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좀 더 욕심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수상을 하게 되면 생활기록부에도 올라가니까 혹시 대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오면은 미용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도 다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 시간이 좀 적어요. 그래서 방과후 수업 시간에 남아서 실습을 하는데 저희가 애들이 한 8시 반까지 실습을 하거든요. 솔직히 지쳐요. 근데 교장선생님께서 항상 하는 말이 뷰티과 애들은 8시 반까지 실습하는데 되게 얼굴이 밝다고 항상 칭찬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좀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공 동아리가 뷰티 스케치랑 네일 뷰티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스케치는 혹시 진로 체험 오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언니들이 자격증 과정 이외에 트윙클 붙임머리나 아니면 속눈썹 펌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아이들 중학교 3학년 애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해주고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동아리 활동을 전공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교사의 꿈을 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직접 해보라고 하는 편이고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언니들이 얘기하면 좀 듣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스스로의 뿌듯함이 생겨서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뷰티 스케치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직접 상대하고요. 또 저희가 부스 활동을 하면은 어른들부터 정말 꼬꼬마 아기들까지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설명을 하고 뭐 얘기를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갈 때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애들 작품 보셨죠? 그런 게 이제 얼굴을 이런 메이크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따가 실습실 가보시면 아트 마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네일 창작 네일 같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들 작품집이 항상 매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남겨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동아리 활동 특이사항 입력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매년 동아리에서 뭐 중3 진로 체험도 하고 뭐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 동아리 내에서 대회를 나가서 고교 패션 컬렉션 대회라는 데서는 헤어에서 1위를 했고요. 그 전년도에는 메이크업 부분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좀 밤 늦게까지 남아서 조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실이 총 아까 말했던 것처럼 4가지의 실습실로 되어 있습니다. 헤어 실습실은 솔직히 정말 자부하는 건데 교수님들이 특강을 오시면 아니 헤어 실습실이 왜 이렇게 넓어요? 거의 다른 학교에 대비 2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피부실, 메이크업실, 네일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뭐 피부실에서는 애들 상호 실습하니까 한 명은 자고 한 명은 실습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고요. 메이크업실에서도 역시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메이크업 샵에서 취업했을 때 그런 조명에 따라 색깔이 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 있고 또 네일 미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세톤 쓰면 냄새가 조금 좀 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좀 실습실을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은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조금 빨리 끝나요. 4교시면 끝나거든요. 남아서 뭐예요? 집에 가서 뭐 자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업스타일이나 이용 수업을 들어서 아이들 자격증이라도 하나 더 따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화 과정으로는 고교학점제 과정을 하고도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보시면 왁싱 코디네이터 요즘 왁싱샵이 엄청 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뜨는 사업 중에 왁싱 아까 말했던 맨즈에요, 속눈썹 이런 쪽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왁싱 코디네이터 자격증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업스타일, 두피, 병원 코디네이터, 이용사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특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트렌드가 매년 바뀌고 매년 유행하는 컬러가 다르고 디자인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연수를 받고 배우고 있지만 한계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아래에 끌림의 피부 관리실 다니는 친구가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졸업생이 직접 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졸업생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아이디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NC 강서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2019년 입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3살 정도 됐어요. 22살이죠. 22살이 됐어요. 근데 요번에 작년에 디자이너 승급을 해서 올해 그 승진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1년 이렇게 그 승급 체계가 있는데 5개월 안에 그 연봉 5천 찍으면 그 승진을 시켜주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승진을 됐고 또 이제 내년 1년 동안 1억을 달성하면 수석실장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뿌듯해서 꼭 학교 다시 오고 싶다고 꼭 불러달라고 할 만큼 아이들이 되게 취업 가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는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헤어 디자이너는 당연히 기본인 것 같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일 아티스트, 저처럼 뭐 미용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올해 처음으로 1기 졸업생이 교생 실습을 왔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교생 실습을 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도 직접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 이외에 다양한 자격증들이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좀 진행이 되면서 헤어 코디네이터, 피부 코디네이터 이런 것도 민간 자격증을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학과는 여러 가지 역시 뷰티 관련된 관련 학과는 많은데 4년제와 전문대가 나눠져 있는데요. 4년제 대학은
아무래도 저처럼 교직을 희망하는 친구들이거나 또는 화장품 회사나 이런 쪽으로 회사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대학을 많이 선택하고 2년제 대학도 저희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이 대학에서 문제가 저희 미용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거의 70에서 60% 정도예요. 근데 솔직히 아이들이 중3, 그러니까 저희 특성화고등학교에 올라올 때 면접 한 번 보고 아마 두 번째 면접이지 않을까. 아르바이트 빼고서는. 그럼 중요한 면접인데 솔직히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조금 난감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는 제가 이제 별도로 한 50문장을 별도로 애들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코멘트 수정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애들 영상 찍어서 표정부터 아니면 말투 뭐 아니면 얼굴 표정 뭐 몸짓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수정을 하다 보니까 대학 2년제든 4년제든 면접에서 조금 유리한 모습을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년제 진학, 전문대 진학, 취업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협력 기관을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력 기관에서도 어떤 회사에서는 장학금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회사에서는 특강을 오셔서 아이들에게 진행도 해주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약손명가 대표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특강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협력 기관과 저희가 MOU를 맺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본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안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요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이라고 되어 있는 안내지를 혹시 갖고 계실까요? 받으셨을까요? 보고 갖고 계시면은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이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요 내용 제가 짤막하게 중요한 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 전형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의 모집학과와 정원입니다. 간호과,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뷰티아트과 이렇게 3개 과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정원은 간호과 총 36명, 콘텐츠 크리에이터과 18명, 그다음에 뷰티아트과 40명 해서 총 94명이 됩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에 들어오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일반 전형은 지금 몇 명 뽑고 있죠? 과별로 1명입니다. 그리고 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다 특별 전형에서 뽑고 있죠. 그래서 성적을 보는 것은 일반 전형이고요. 그리고 특별 전형에서는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중학교에서 성적을 굉장히 잘 관리해 왔다면 자신 있게 일반 전형 쓰셔도 돼요. 근데 내 성적이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많은 인원을 뽑는 특별 전형을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원서고요.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 2입니다. 원서를 보시면은 입학 원서, 특히 서울시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은 해당 중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출력을 해가지고 보내주실 것은 없어요. 다만 다른 시도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시라면 특성화고등학교용 원서를 중학교에서 작성하시고 그거를 저희 학교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서식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학교생활기록부 2는 다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전형은 성적을 보고요. 특별 전형은 성적을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시는 전형이 특별 전형이다라고 하면은 교과 성적이나 수상 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체크를 해서 출력하는 생활기록부를 대시면 되고요. 일반 전형에도 지원하겠다라고 체크를 하실 때는 교과 성적이 포함되어 있는 버전으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그리고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을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역시 이때도 일반 전형이 아닌 미래인재 특별전형 지원을 하신다면 성적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나머지는 입학 전형에서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형 방법입니다. 네, 미래인재 특별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 특별전형은 학과를 총 3개까지 선택해서 지망을 할 수가 있고요. 평가 항목이 출결 20점, 봉사활동 20점, 시층면접 60점, 총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3개를 다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순서대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형 방법 중에서 출결 100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결은 20점이 되고요. 봉사활동은 20점, 신칭면접 6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출결은 3년간의 미인정 결석 일수를 다 합쳤을 때의 그 일수에 따라서 만점 20점 그리고 최저 10점을 받게 됩니다. 이 일수에 따라서 받으시게 되는데요. 미인정 결과라든가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가 있을 경우 요거를 합쳤을 때 3회가 되면은 결석일 하루 놓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봉사활동은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봉사활동이 어려웠었잖아요. 실수와 상관없이 만점 처리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이실 거예요. 그리고 신층 면접은 A, B, C, D, E에 따라서 60점 그리고 19점까지 차등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그동안 중학교에서 출결을 굉장히 잘 관리해 오셨다면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출결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점수를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되게 낮은 점수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죠.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잘 보시면 출결은 만점이 20점이고요. 면접은 60점이죠. 그러니까 면접을 잘 보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잘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중학생들한테는 이 면접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면접 예상 질문을 다 올려둘 테니까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면접 질문 중에서 자신이 중학교 동안 다니면서 진로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입학 설명회에 참여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들 쉬고 있을 때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학과에 대한 설명 듣고 선생님 뵙고 이런 것들도 노력이잖아요. 그런 노력 기울이셨다는 거를 말씀하시면 되겠고, 또 혹시 더 좋은 점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진로 체험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진로 체험을 신청하셔서 참여하시고, 근데 진로 체험 일자를 보려고 하니까 내 일정이 안 맞아, 못 오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오픈데이라는 게 있어서 진로 체험에 오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오픈하고 여기 실습을 둘러보고 선생님과 만나볼 수 있는 상담의 시간을 마련해놨으니까요. 신청해서 오시면은 나중에 면접 보실 때 그러한 노력했던 점들을 꼭 어필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은 원칙이 대면 면접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어렵게 대면 면접이 실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걱정 마시고 학교 측으로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대면 면접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비대면 면접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비대면 면접 진행할 수 있는 일정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원서교부 접수 장소 일정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특별 전형은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죠. 근데 이게 많은 날짜 같지만 사실 많은 날짜가 아니에요. 금요일하고 월요일 딱 이틀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잘 생각을 하셔서 빠르게 원서를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은 바로 그 다음 날 26일 하루입니다. 26일 하루에 다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틀로 되어 있잖아요. 나 27일 날 봐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26일 날 모두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불상사가 생겨서 이렇게 27일 봐야 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쩔 수 없이 27일 진행하는 거니까요. 면접은 26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28일 날 학교 홈페이지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개별 통보,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반 전형이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역시 이것도 이틀간 진행되고요. 합격자 신고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것 관련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제 설명이 조금 지원을 하는데 약간
부담감을 낮췄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 이어지는 Q&A 세션에서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 대표 전화로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무부장 안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하신 각과 부장님들 좀 나와주세요. 예, 지금 그 뷰티과, 간호과, 콘텐츠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 혹시 Q&A가 뭔가 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저희가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질문을 받고 더 상세한 것은 각과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면담을 할까 합니다. 예, 좀 질문을 해주세요. 진로 체험이랑 입학 설명을 들으면 가산점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그때 그러면 출결이랑 그 성적이 안 좋아서 별로 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가산점은 아닌데요. 나중에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들으신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참여하신 거 나중에 꼭 진로 체험도 오시고, 네, 학과 선생님하고 면접할 때 입학 설명회하고 진로 체험 참여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 부분에서 교 내에서 하는 봉사랑 교 외에서 하는 봉사가 있는데 교 내에서 하는 봉사도 인정을 해주나요? 네, 봉사는 실수와 상관없이 모두 만점으로. 네. 면접은 그러면 한 학생당 몇 번의 질문을 하는 건지? 질문을 3개를 합니다. 네. 예,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홍보반 학생들이 전체 시설 탐방을 할 겁니다. 시설 탐방이 끝나면 이제 간호과는 지금 4층에 기초 실습실로 이동을 할 거고요. 이 콘텐츠과는 4층에 또 저희가 콘텐츠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뷰티아트과는 2층에 그 아까 시설이 잘 돼 있는 뷰티 헤어 실습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기 홍보관 학생들 좀 질서 있게 시설 탐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